2015년부터 수석동의 토지 지가가 15만원, 20만원 하던 것이 30만원, 50만원으로 오르더니 지금은 100만원을 호가한다. 게다가 수석동만 토지거래 건수가 3배 이상 급증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자가 토지를 소개하고 500만원의 사례비를 통장으로 받았다. 이 내용의 정보는 2018년과 2019년 초반에 서산경찰서와 서산검찰청에 분명히 전달된 정보입니다. 그에 대한 2개의 수사기관의 조치가 어떻게 이어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삼산악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요, 과거에 시내 구도심 상인이 2018년에 서산터미널 이전을 반대하면서 이 터미널 이전의 부당성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진정 민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제 중앙정부는 권익위니 감사원에 그런 민원을 내면은 속 시원하게 어떤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대부분 제 경험에 의하면 90% 이상의 민원은 다시 충남도로 이관이 되고 충남도는 다시 서산시청으로 이관합니다. 그래서 서산시에 직접 한거나 중앙정부 부처에 한거나 마찬가지 효과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앙부처에 민원 내는 바에 대해서 과도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2018년에 국토교통부 등에 민원을 냈던 그 시민의 민원 내용에 대해서 답신을 한 것이 서산시청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읽어보고 조금 문제가 있다. 근데 저같이 신성하고 거룩한 사람이, 시민이 욕을 하거나 누구를 팰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본 제 감정을 간단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뭐하는 짓이야 이거. 무슨 일인지 제가 이제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왜 안 뜨는가? 자, 이 내용인데요. 답신자는 서산시입니다. 자, 좀 더 확대할게요. 얘가 주요 내용만 소개하겠습니다. 진정 내용은 터미널 이전에 민원에 대해서 행안부에 제출하여 서산시로 이송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정 내용은 터미널 이전은 2011년 용역 결과 보고서에 의해서 당시에 시정부가 그걸 포기했는데 그거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4년밖에 안 됐는데 추진한 건 신의성실 원칙 위반, 의무 위반 아니냐. 둘째는 인구 증가의 예측의 불합리성이 있다. 이렇게 민원을 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배경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배경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주장하는 이러한 서산시 인구가 25만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과 신의성실 원칙 위배에 대해서 서산시 인구는 25만 명의 기준
설정은 2011년 서산 공영버스터미널 이용 실태 분석 및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당시 용역사인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제시한 의견일 뿐이며, 자, 그 용역사의 그냥 일개 용역사의 의견일 뿐이라고 했죠? 네. 인구 25만 기점은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서 2014년 민선 6기 서산시장의 선거에서 공약사항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면인데요. 자, 뭐 이렇게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 대책, 뭐 시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원론적인 그냥 형식적인 답변이 이어지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뭐냐, 민원인은 수년 전 2014년에서 16년 사이에 수석동 지역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것에 대하여 사전 정보 누설로 인한 토지거래 가격 상승 및 투기 행위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사전 정보 유출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킨 것으로 증명된 바는 없으며, 서산시 토지정보과에서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특별조사로 매월 충남도청으로부터 내려오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사항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에서 17년도 수석동 정밀조사 건수는 2014년도 0건, 2015년도 4건, 2016년도 2건, 2017년도 1건이다. 그러니까 2014년용 421 이렇게 돼 있죠? 요 숫자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보면 죄송한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요. 뭐 의견에 대해 적극 검토한다 뭐 그런 식인데요. 자, 이게 언제적이냐면 2018년 4월 19일입니다. 이 날짜는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가 있기 2달 전에 답변이 서 있죠. 그러니까 그 전임시장이 수석동으로 터미널 이전을 강하게 추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토지거래 건수 421 이렇다고 기억하시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기 담당 공무원들의 이름을 다 지웠습니다. 저는 공무원을 다치게 이렇게 권력감시, 행정감시 한 적은 없습니다. 공무원도 현재 그 2015년 공무원이 토지를 샀다는 신문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기를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유능하고 정직합니다. 서산시 공무원들이요. 과거에 비해서 친절해졌고, 그래서 죄 없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의 마음이 지금 싱숭생숭하고 아플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민들이 입을 닥쳐준다. 2번 8번 세건해서 공무원 욕 매기는 사람들을 징계한다. 어떤 것이 정답이겠습니까? 자, 제가 지난 회차 등에서 수차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수석동, 은석동, 성림동 등의 토지거래 건수 조사를 서산시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 차례 했습니다. 여러 차례 해서 받은 것이 자 이겁니다. 보이시죠?
자, 이쪽 오른쪽이 2013년이고 왼쪽이 2018년입니다. 연도별로 나오죠. 위아가 수석동입니다. 아까 그 서산시청의 답변서에는 2014년도엔 0, 2015년도엔 4, 2016년도에는 2건, 2017년도에는 한 건이라고 답변서에 되어 있죠. 그래서 총 요 기간 동안에 7건만 거래됐다고 하는데 여기 이거 보십시오. 전혀 다르죠. 여러분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정말 서산시가 정직하게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 저는 여러 차례 토지거래 건수 조사를 했고 이 답변서는 서산시청이 저한테 제공한 답변서입니다. 근데 다른 시민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전혀 엉뚱한 숫자도 다르고 의도가 순수하지가 않죠? 엉뚱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 답변 2014년에서 2017년 사이에 수석동 토지거래 건수가 7건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시중의 의혹은 근거가 없다. 그 답변 자체가 근거가 없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서산시민을 우습게 보나요? 시민사회 단단합니다. 자, 그리고 2011년도 제가 여러 차례 했죠. 2009년도 12월에 유상권 시장님 시절에 터미널 이전에 대해서 후보지를 3개로 정하고 용역을 실시했었다. 그럼 용역을 발주하면 용역 결과분이 나올 때까지는 6개월 이상,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4개월 관찰을 한다면 1년이 훨씬 넘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답변서에 의하면 2011년에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011년도 유상권 시장 시절 용역 결과물로 인구가 25만 명이 되며 옮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 서산시가 당시에 포기해놓고 4년 만에 그 용역 결과를 부정하고 있었죠? 그 남서울대학교의 그 용역 맡은 남서울대학교의 의견일 뿐이다 이렇게 일축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시민은 2015년도에 발주한 2015년 5월 18일에 발주한 용역 결과 보고서 2016년에 결과가 나왔겠죠? 그것도 천안의 용역업체 일개 용역업체의 의견일 뿐이다 하고 일축할 수 있잖아요. 왜요? 서산시가 그렇게 모범을 보여서 불과 4년 전 거 자신들이 정책에 반영하도록 받아들인 그 용역 결과 보고서를 일축했으니까 시민도 당연히 2015년도 용역을 일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정이건 행정이건 국정이든 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조변 섞여가지고 언젠 되고 언젠 안 되고 언젠 이렇다고 언젠 저렇다고 이렇게 수시로 변화하는 정치와 행정은 시민, 국민 생활에 불안정성만 키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산 시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서산시가 시민에게 밝힌 2014년에서 17년 사이에 수석동의 토지거래 건수가 7건밖에 없다고 한 이 내용은 자신들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저에게 밝힌 현재 보이는 이 문서와 같은 이 내용과 그렇게 배치가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허위일까요? 그 시민에게 답변을 아까 보신 그 답변서가 허위일까요? 이거는 서산시가 시민에게 알리는 문서는 모두 공문서입니다. 그러면 둘 중 하나가 허위죠? 그러면 서산시는 허위사실 유포를 한 것일까요? 허위 공문서 작성 배포 행위를 한 것일까요? 이건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산 시민 여러분, 한번 이 영상을 보고 시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답변도 다르고 정책에 대한 입장도 다르고 용역을 다해야 하는 입장도 달라집니다. 수시로 배포됐던 이
당시 서사시 2018년 4월에 그 서사시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런 시를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자, 뭔가 흑막이 많습니다. 요즘 연일 방송에 뜨죠? 문제가 있다고. 자,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서사시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최근 거예요. 이게 도로입니다. 이 네모칸 노란 부분이 터미널 및 그 도시개발 한다는 곳입니다. 이게 2018년 당시의 계획과 현재의 계획지는 같은 자리입니다. 시민 여러분, 도대체 이 땅의 주인들은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요지부동 여기에 그냥 탁 고정돼 있잖아요. 저는 지금 여기 표시된 부분에 땅 주인이 누군지 등기부등본을 떼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도 한번 떼보십시오. 이 부분이요. 정확히 보셨습니까? 도합대해 드리겠습니다. 계획이요. 이래요. 여기 보이시나요? 시청자 여러분, 이 왼쪽 이 표 보이시나요? 계획이 이겁니다. 보이시죠? 잘 보시고 참고하십시오. 스크린샷이라도 하셨어요. 보이시죠? 자, 이거는 맹종원 시장 들어서 축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애초에도 이랬고 현재도 이런데요. 애초에 도면도 딱 이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동의하시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손바닥 보이시죠? 이게 도로입니다. 서사 정서가는 도로예요. 여기 바로 옆에 여기 정류장으로 돼 있죠? 여기가 차부입니다. 서산말로. 그러면 대체 변함이 없는데 이 지역 이 부분의 땅의 주인이 도대체 시민 누구이길래 여기를 변함없이 여기로 계속 추진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부분을 등기부등본을 떼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떼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매우 큰 의문점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터미널 이전 정책에 대해서 2016년부터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고 사실에 접근해 가셨던 시의원님을 모시고 두 번에 걸쳐서 문제점과 이게 터미널 이전이 가능했던 것인지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문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서사 시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터미널 이전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오셨던 시의원님을 모시고 터미널 이전 사업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전할 수 있는 근거는 뭔지 등을 두 차례에 걸쳐서 대담하는 형식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